우리 의장님 더 많은 질문 좀 원하시는데 앞으로 우리 정책국에서 더 노력을.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진짜 민심 공약 발표 제3탄 어르신 편안한 노후 자유한국당이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어르신 공약은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이루어내신 어르신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자유한국당의 진심을 공약화한 것입니다. 2017년 8월 말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기면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이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노인 문제는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OECD 회원국 중 고령화 속도 1위,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 지표는 우리나라 어르신 정책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슬픈 단면입니다.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룩한 어르신들은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행복한 노후를 보장받아야 마땅합니다. 고령사회에 맞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비롯해서 각종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 지원을 위한 정치권이 발벗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어르신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노인 정책에 많은 애정을 쏟아왔고 이번 지방선거 공약에도 정성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르신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건강 문제를 포함하여 일자리, 주거 문제 해결과 더 나아가 평생 교육까지 어르신의 신바람나는 제2의 인생을 위한 어르신 맞춤 공약을 다음과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청 신설. 자유한국당은 노인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부처인 노인복지청을 신설하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정책은 15개과에 달하는 중앙부처 청에서 유사 중복적으로 담당하고 있어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노인복지청을 신설해 노인 일자리, 복지,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 노인 정책 전반을 효과적으로 총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청 신설로 다양한 어르신들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고 복지 전달 체계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맞춤형 노인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지방자치단체와 고용복지센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연계하여 어르신 연령별 맞춤형 근로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 교육 지원법을 제정하여 평생 교육으로 노인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어르신 특화 공약 분야 일자리를 발굴하고 어르신 재능 기부 사회 공헌을 장려하며 창업 희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업종 선택, 운영 컨설팅과 창업 교육 등 어르신 통합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르신 재산세 대폭 감면. 은퇴 후 소득은 없는데 보유세 부담으로 마음고생하고 계시는 어르신들께 재산세를 반값으로 감면해 드리는 공약을 마련하였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보유한 공시지가 기준 3억 원 이하의 주택,
1가구 1주택의 재산세를 반으로 감면하여 어르신들의 거주를 안정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만 60세 이상 대상 포진 백신 무료 접종. 고령화와 현대 사회의 만성적 스트레스에 따른 면역력 저하로 인해 대상 포진 환자는 2016년 70만 명에 이르고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비싼 예방접종 가격 때문에 조기 예방이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에서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대상 포진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홀로 어르신 지원 강화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을 위해 고독사 예방센터를 설치하겠으며 고독사와 관련해 전국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고독사 위험 지도를 작성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낡은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장비를 사물 인터넷 기능이 탑재된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독거노인 가구 전체로 응급알림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공약을 마련했습니다. 여섯 번째, 중증 와상 어르신 거주시설로부터 자동 대소변 처리기 단계적 도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으로 인해 침상에 누워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시설부터 자동 대소변 처리기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는 한편 건강과 자존심을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로당 국가 지원 확대, 식사 도우미, 주치의제도, 양곡비, 냉, 난방비 등입니다. 2018년도 정부 예산에 국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 경로당 양곡비, 냉, 난방비가 제외된 채 국회에 제출되어 자유한국당의 노력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된 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경로당 식사 도우미와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경로당 양곡비와 냉난방비에 대한 국가 지원을 법률로 명문화해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어르신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평생 교육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평생 교육기관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준비하려는 교육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평생 교육을 위한 제반 여건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가칭 시니어 누리과정을 통하여 65세 이상 초중등 무상 평생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학령기에 이런저런 이유로 교육 기회를 놓치신 어르신들께 못 배운 한과 서러움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700여 개 평생 교육 학습 시설을 이용한 전 국민 생활과학 교육을 활성화해서 인생 이모작에 대비하는 방안도 공약화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르신들이 존경받는 사회, 어르신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 공약 발표를 마치고 최근 현안인 추경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린 다음 공약 준비와 발표를 위해서 제 옆에 계신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언론인 여러분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추경안 심사 관련 삭감, 증액 사업과
관련하여 추경심사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원내대책회에서 우리 당의 추경심사 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오늘은 이에 더해 구체적으로 삭감 사업과 증액 사업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추경심사 기본 방향에 대해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일자리 추경이라고 이름 붙여 제출했지만,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 동력을 살리기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 또는 미래 청사진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단기적인 세금 퍼주기 사업 위주로 추경안을 편성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 정책 실패가 노동시장 이중 구조라는 구조적 원인에 기인한다는 점을 정부 역시 인정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진단과 전혀 딴판으로 추경에 편성한 일자리 대책들은 국민 혈세 퍼주기에 급급합니다. 정부 지원이 끊기면 지속되지 못하고 바로 중단될 사업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 세금 퍼주기로는 절대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없고 아까운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추경 심사 기간이 매우 짧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꼼꼼하게 살펴 국민 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삭감과 증액에 대한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추경안 3조 9천억 원 중에 일자리 창출로 보기 어려운 세금 퍼주기 사업 1조 5천억 플러스 알파는 삭감할 것이며, 민생과 직결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조 원 규모는 증액하고, 나머지 금액은 국가재정법에 나와 있듯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그리고 국채 우선 상황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삭감 사업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가 월급을 주는 제2의 공무원 증원 사업인 행안부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1,105억 원은 청년 1인당 연봉 2,400만 원을 주는 것이며, 여기에 3년간 3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내일 채움 공제 사업 175억 원 중 본인 부담금 600만 원을 제외한 정부 지원금 2,400만 원을 추가하면 3년에 1억 가까운 인건비를 국민 혈세로 지원해주는 꼴입니다. 또한 외교부의 해외 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94억 원 사업은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연봉 1억 2천만 원, 200만 원, 컨설턴트 연봉 8천만 원, 코이카 봉사단 연봉 4,600만 원을 국민 혈세로 지급하는 것이며, 아울러 산업부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 인력 지원 48억 원과 중기부의 중견기업 핵심 연구인력 상장 지원 10억 원은 석박사들에게 연봉 2, 3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또한 중기부의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금융전문인력 연봉 4,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들은 정부 지원금이 끊어지면 유지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제2의 공무원 증원 사업으로 철저하게 삭감할 것입니다. 둘째, 국회 예산심사 결과를 불복하고 국회 예산심의권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업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고용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은 2018년도 예산안 심의 시 181억 원을 삭감했는데, 이번 추경에 150억 원을 다시 올렸습니다. 그리고 고용부의 사회적
기업진흥원 운영사업은 90억 원 삭감하고 물량도 당초 정부한 800팀에서 550팀으로 축소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다시 86억 원을 반영하고 물량도 800팀으로 전량 복구했습니다. 또한 농림부의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17억 원을 삭감한 사업인데 이번 추경에서 1억을 뺀 16억 원을 다시 반영했습니다. 세 번째,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거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편법 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지원비 976억 원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교통비 지급에 대한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토부 다가구 매입 임대 융자 750억 원, 출자 670억 원 사업은 저소득층 2주택 중복 지원 우려가 있는 사업이며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청년을 포함시킬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일자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정권 홍보 사업과 관련된 말씀드립니다. 고용부의 근로조건 개선 지원 27억 원과 일터 혁신 컨설팅 지원 43억 원 사업은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에 따른 정권 홍보와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약 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번 추경 사업 중 16개는 민주당 지방선거 공약으로 고스란히 들어가 있고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합하면 총액 1조 4,600억 원, 이번 추경안 3조 9천억 원의 38%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졸속으로 편성된 올해 추경안이 일자리 창출에 그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지극히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여당을 뒷받침하기 위해 철저히 계산된 사실상의 선거용 추경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나머지 다 얘기해 드려도 되나요?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지금 말씀드린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약명은 끝나고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 사업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과 직결된 사업으로 반드시 증액해야 하는 사업들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드렸듯이 증액 사업의 총 규모는 1조 원 정도입니다. 첫 번째,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드릴 것이며 소요 예산은 4,552억 원입니다. 둘째,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께 대상포진 백신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상포진이 1회 접종으로 예방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폐구균 접종률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면 538만 명 정도 되며 이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4,037억 원입니다. 셋째, 서민의 교통비 가계부담을 완화해드리기 위해 학생은 3만 원, 일반은 5만 원의 월 정기권 교통카드를 도입하겠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000억 원저령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 특수교육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39개 대학교의 안에 부설 특수학교를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특수 교육교사 양성 과정을 보유한 대학에 부설
특수학교를 설립함으로써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으며 국고 2,5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1톤 경유 트럭을 LPG 트럭으로 교체할 경우 250만 원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노후 차량 5,000대에 우선 적용할 것이며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약 125억 원 정도입니다. 여섯 번째, 어린이집 휴게 시간 특례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보조교사 2만 1,000명을 지원하기 위해 총 352억 원을 증액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선박들이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하여 AMP, 즉 육상 전원 공급 설비 확충에 70억 원을 배정하겠고, 여덟 번째, 노후 공공 임대주택 시설 개선을 위해 300억 원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유한국당 추경 심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